안녕하세요 여러자들, MD 내공입니다. MD 스핑입니다. 오디지에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유클리드라고 하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최초의 커널형 이어폰 형태의 이어폰입니다. 오늘은 오디지 유클리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디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라인업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 보죠. 오디지는 미국의 음향기기 브랜드고요.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로 일가견이 있는,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라고 하면 오디지라는 브랜드가 떠오를 정도로 일단 확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LCD 2, 3, 4 이렇게 일반적인 클래식 라인업이 있고요. 최근에 선보인 오디지 펜로즈를 비롯해서 모비우스에서 이제 게이밍 헤드셋도 있었고, LCD i3, LCD i4 같은 형태의 이제 클립폰 형태의 오픈형 이어폰도 있었습니다. 또 추가해가지고 이제 또 조만간 또 이제 정전형 스타일의 이제 헤드폰, 이제 카본 모델도 이제 선보일 거라고 하는데 되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디지라는 브랜드를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사실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고, 그거 하나 가지고 너무 막 울고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긴 한데, 사실 뭐 음향기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드라이버잖아요. 드라이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각화를 하는 게 다양한 유저층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제 오디지를 좀 추천하기가 어려웠던 건 핵심 제품인 LCD 시리즈가 너무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야, 오디지 진짜 좋아, 이거 한번 들어봐 라고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실제로 그런 소식을 듣고 LCD 제품을 구매했는데 도저히 못 쓰겠다, 이거 너무 무겁다, 이런 의견도 또 있었기 때문에 좀 추천하기 어려웠던 브랜드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이제 해서 나온 게 이제 LCD I 시리즈죠. 30mm에서 40mm 정도 직경의 드라이버를 사용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어폰으로 만든 거죠. LCD 시리즈를 아주 가볍고 간편하게 만든 시리즈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형 이어폰, 커널형 이어폰이 드디어 나온 거죠. 오디지의 음질이라는 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나 쓸 수 있게 그냥 일반형 좀만 만들어주면 안 돼? 라는 요구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서야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오디지의 그 알파이자 오메가가 이제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라고 막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유치부 가이드를 작성할 때요. 그냥 일반적인 다이나믹 드라이버랑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는 뭐가 다르지? 이런 거를 좀 이제 저도 이제 알아야 좀 설명을 하잖아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품화가 되게 어렵대요. 일단은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대요. 이 진동판이 엄청 얇거든요. 그게 거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가는 아주 얇은 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찢어져요. 게다가 또 이제 앞뒤에 이제 되게 무겁고 강력한 자석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품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 때는 야마라는 브랜드가 이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를 상품화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대요. 그런 만큼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유클리드 제품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유클리드는 뭐죠? 수학자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펜로즈 리뷰를 할 때 모비우스 얘기도 했었잖아요. 모비우스랑 펜로즈 모두 다 과학자 이름이었습니다. 이번에 유클리드는 수학자 이름인데 기하학으로 되게 유명한 그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QED라는 나는 이와 같은 명제를 처음과 같은 조건에서 맞게 증명했다라는 이 수학 명제, 그 증명 완료라고 하는 그 QED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디지가 자꾸 과학자, 수학자 이름을 꺼내는 건 오디지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과학을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그렇습니다. 오디지 대표가 저희 한국에 내방했을 때 물어봤어요. 오디지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SF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를 이제 대표가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중에서 오디세이라는 그 단어 원래 발음이 오디지랑 가깝거든요. 오디지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어만 좀 바꿔가지고 오디지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대표 자체가 공학도이고 과학을 너무 이제 좋아하는 신봉자라서 호시탐탐 그 모델명을 과학자 이름으로 넣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유클리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이름을 정한 것 같아요. 보다 이제 정확한 뜻은 그런 거죠. 이제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가 워낙 이제 상품화하기 어렵고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 과학의 결정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어폰으로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다. 증명했다. 아까 얘기한 그 QED.
그런 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걸로 해서 이제 유클리드라는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제 뇌피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사실 ODG에서 인이어 딱 내놓으면은 이 모델이 최초일 줄 알았는데 이 모델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면서 그동안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제 평판형 인이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최초라는 타이틀은 주지는 이제 못했는데 사운드를 딱 들어봤는데 최초는 아니지만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운드를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어폰이라고 볼 수 있는 코드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6에서 한 9mm 정도의 진동판 드라이버를 써요. 너무 커서 귀에 삽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귀 바깥쪽에 걸치는 오프닝형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좀 크다고 해도 한 12에서 15mm 정도거든요. 그런데 유클리드는 커널형 이어폰이지만 진동판 크기가 무려 18mm입니다. 이어폰 중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큰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비우스랑 펜로즈라는 게이밍 헤드셋도 진동판 크기가 100mm였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게이밍 헤드셋 들어가는 게 40에서 50mm 정도였어요. 2배 정도가 크잖아요. 유클리드도 어지간한 이어폰보다는 훨씬 크고 2배, 3배에 육박하는 그런 진동판 크기를 갖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진동판 크기라는 게 절대적으로 음질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확실히 진동판이 클수록 그 사이즈만이 구현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진동판이 크다 보니까 사실 좀 유닛이 커졌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뚱뚱합니다. 네. 근데 좀 디자인이 좀 독특하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곡선을 잘 뽑아내가지고 사이즈가 큰 데에 비해서 착용감은 생각보다 괜찮았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착용감이 모든 분들한테 다 좋다 이런 사실 보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큰 거 치고는 착용감이 괜찮았지만 귀가 작은 분이나 아니면은 귀 모양이 좀 다소 독특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MMCX 탁찰 케이블을 가지고 있고 3.5단자가 기본이고 4.4단자 케이블과 블루투스 모듈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별매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MMCX 얘기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기존에 이제 LCD I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핀을 썼어요. 0.78 커먼 2핀을 썼었는데 요게 이제 자주 쓰다 보면은 빠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MMCX 같은 경우도 쓰다 보면은 자꾸 이제 회전되는 바람에 이게 약간 접촉 불량이 나고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딱 그 마감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체결을 하고 분리했을 때 느낌 봤을 때는 2핀보다는 MMCX가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자 모양도 거기에 이제 2핀 들어가기 되게 좀 애매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MMCX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유튜브도 촬영하지만 리뷰도 쓰거든요. 근데 리뷰 쓸 때 뭐라고 썼냐면 이 제품은 덕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보니까 덕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잘 안 보였어요. 저희 사무실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A 밑에 부분에 덕트가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커널형 이어폰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음성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셀 수 있어요. 차음성이라는 부분에서 약간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반면에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이제 중요한 사운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군요. ODG 평판형 사운드 하면은 사실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주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일반론적으로 좀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런 몇몇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평탄하고 소리가 굵고 정직한 사운드, 모니터링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클리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음반 시장 중에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저명한 음악 프로듀서들이 많이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그 미국 프로듀서들이 ODG의 제품들을 신뢰하고 사용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소리에 대한 품질에 대한 ODG의 믿음은 확고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유클리드도 딱 듣자마자 바로 그걸 캐치할 수 있습니다. 되게 안정적이고 기본에 충실하고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점이 될 만한 소리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숙하고 되게 부드러우면서 자연스럽고 심심한 느낌도 살짝 있는데 그건 약간 평판형의 특성상 그런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역도 그래도 좀 볼륨감도 있고 중역도 사실 좀 제가 듣기에는 좀 튀어나온 편이거든요. ODG의 그 풍부한, 그러니까 리치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해외에서는. 그런 중역대가 돋보이기도 하죠. 네, 고역은 이렇게 막
샤랄라하게 밝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밝기를 유지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정직하면서도 어느 정도 재미도 약간 느낄 수 있는 면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음악 감상 쪽보다는 모니터링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이 가 있는 그런 사운드가 느껴지고요. 제가 이제 되게 이제 소리가 정교하고 기준점이 될 수 있을 만큼 아주 평탄하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통제받고 있고 그 음들이 굉장히 질서 있게 질서정연하게 재생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유클리드의 금액이 187만 원으로 상당히 저렴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오디지 제품은 저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200만 원 밑에서 가장 소리가 좋다라는 인식을 받게 됐어요. 기본 패키지 구성에 이제 실리콘 팁이랑 폼 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 컬러의 사운드를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좀 볼륨을 먹어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은 스마트폰 직결로는 힘들고 꼬다리 덱 정도는 최소 물려줘야 되고 더 좋게 느끼고 싶으시면은 고급 DAP나 뭐 앰프를 좀 같이 곁들여 주시는 게 좋은데 유클리드가 독특한 게 뭐냐면은 DAP까지는 좀 정해진 공간 안에서 이렇게 좀 사운드가 타이트하고 좀 정직하게 들려주는 느낌인데 이게 앰프를 딱 거치니까 여기 굴 형성했던 헤드룸이 이렇게 펼쳐져요. 되게 독특한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이어폰에서 이런 사운드가 18mm여서 이런 사운드가 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약간 그런 사운드를 구현시켜줬고 저는 이어폰이 좋게 느껴지냐 좀 안 좋게 느껴지냐 이 차이를 약간 한스 짐머 OST 이런 걸 들으면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스 짐머의 OST를 딱 들으면 오디지의 이런 엄청난 아우라를 느낄 수 있고 일반적인 DD 이어폰이나 BA 이어폰들이 확실히 이렇게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평판형의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디지뿐만 아니라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를 사용한 제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좌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 소리가 너무 정직하고 이제 고품질이고 좋은데 여기 딱 그 칸막이 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소리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뭔가 좀 답답한 공간에서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초로 평판형 드라이버를 썼지만 좌우 공간이 뻥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이제 한수진 뭐 얘기하셨길래 저는 인터스텔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그 엄청나게 광활한 우주선이 이제 유영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개발자가 스페이스 오디세이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 공간을 이제 소리로 유영하는 그런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제품이 이번 유클리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가 좀 주요하다고 보는데 한 가지는 덕트고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뚫린 덕트.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그 독특하게 생긴 그 인클로저의 모양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확산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큰 것도 큰 건데 울림통 자체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 울림통이 소리로 이제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넓게 소리가 구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비우스가 저는 사기 헤드폰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음질하고 공간은 상충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질이 좋으면 공간감이 좋을 수가 없고 공간감이 좋으면 음질이 좋을 수가 없는데 모비우스는 둘 다 좋았어요. 물론 이제 가상 서라운드라는 그 기술을 빌린 거긴 하지만 근데 유클리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가지를 다 잡은 이어폰이에요. 커널형 이어폰인데도 이 정도가 가능하고 EST도 없고 BA도 아닌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굉장한 시사점을 남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지의 이제 핵심인 알파이자 오메가인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를 사용해가지고 수많은 이제 바리에이션들이 나왔는데 다른 브랜드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게 가장 나중에 나왔잖아요. 전체 음향기기 매니아 분들을 한 분야씩 너 헤드폰 좋아하니? LCD 들어볼래? 헤드폰 너무 무거워? 그러면 LCD 아예 들어볼래? 이런 것처럼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출시된 이제 게이밍 헤드셋 펜로즈도 무선이잖아요. 유선인 모비우스와 더불어서 무선까지 게이밍 헤드셋 좋아하는 분들 다 오디지로 오세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이번 유클리드는 그냥 일반 이어폰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그 음향기기 매니아 분들, 이어폰 유저분들한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토를 되게 확장할 수 있는 선봉장적인 그런 이어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평판형에서 이런 타이틀을 부여할 만한 모델이 사실 기존에 없었어요. 이 유클리드가 출시 전에도 몇몇 평판형 인이어가 있었지만 고급 스튜디오 헤드폰이 드물었던 것처럼
평판형 제품 중에서도 이제 프리미엄급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이어폰이 없었는데 사실 200만 원 언더에서 좀 어떻게 보면 비쌀 수 있지만 다른 쪽 같이 비교해 보면은 200만 원이면 좀 더 괜찮은 수준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분명히 다른 드라이버와는 다른 독특한 평판형의 세계를 들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이번 유클리드 또한 되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디의 신제품 평판 자력형을 품은 이어폰 유클리드를 만나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